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성호입니다. 한 편의 영화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시나리오, 감독, 배우 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시각 특수 효과인데요. 승리호, 신과 함께 등에서 경이로운 시각 특수 효과를 보여준 기업이죠.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덱스터 김욱 대표를 모시고 VFX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 덱스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력과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VFX 부문을 필두로 해서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기획과 전체 공정을 아우르는 종합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덱스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본 회사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이 업계에서는 거의 뭐 탑 1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업인데요.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VFX라는 게 좀 궁금해요. 특히 이게 뭐 CG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CG와 그렇죠. 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CG보다는 상위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VFX라는 V는 비주얼, FX는 에펙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각 효과라고 불려지고요. 시각 효과는 예전 방식의 컴퓨터가 좋아지기 전에는 뭐 흔히들 우리 현장에서 보이는 폭파, 물, 불 이런 소스들을 촬영하는 특수 효과가 있고요. 그게 이제 SFX라는 영역이고 컴퓨터가 좋아짐으로 따라서 이게 컴퓨터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VFX 전체를 아우르는 게 그 컴퓨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CG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막에서부터 진짜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되어지는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CG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VFX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CG보다 발전된 그렇죠.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덱스터가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1위 VFX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1위가 되기까지 경쟁력, 기술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희의 창립 작품이 미스터고 물론 미스터고. 그 관객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기술력으로 사실 저희들 업계에서는 그 몇몇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퍼런스, 학회 이런 쪽에 많이 초대를 받으면서 저희 기술력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2017년에 디지프로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그라프라는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의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미스터고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경쟁력이라 하면 사실 헐리우드 작품들의 제작비 자체는 저희들보다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블록버스터가 200억이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IP들 글로벌로 나가는 것들은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작을 하거든요. 결국 한국 시장 안에서 2,000개 정도의 영화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관객들의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억을 넘기기에는 조금 위험수가 많이 따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국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맞춰진 예산 안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도 경쟁력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쪽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었죠.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한 번 볼 걸 두 번 보게 하고 두 번 볼 걸 또 세 번 보게 하고 작업자들도 조금 더 빨리 내가 한 작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췄습니다. 이번에 그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하는 데 있어서 43억을 투자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의 공정 자체를 보면 촬영하는 기간 전에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과정을 밟고요. 그다음에 촬영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정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흔히 영화 촬영에서 VFX가 많은 장면들을 보면 뒤쪽에 이제 그린 스크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반을 거쳐서 합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공정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이 LED 화면통 뒤에
실제로 영화의 파이널 룩에 가까운 퀄리티의 영상이 틀어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되면 후반 공정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촬영들, 어렵다기보다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그 흔히 자동차를 이렇게 레카차에 네네. 실어서 길거리에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밤이면 밤에 찍어야 되고 낮이면 낮에 그죠, 찍어야 그죠. 되고 또 도로 통제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드라마 찍으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한 10컷에서 15컷 정도 찍습니다. 근데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게 되면 하루에 60컷에서 70컷 정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밤씬 틀고 찍고 낮씬 틀고 찍고 다리 위 틀고 찍으면 일주일치 분량이 하루에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줄이면 제작비 자체는 절감이 되겠죠. 그죠. 제작비 절감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기 정도의 획기적인 예, 기술로 영상 산업 쪽에는 앞으로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배우들도 좋아하겠어요. 아, 그럼요. 예, 빨리 촬영이 끝날 수 있잖아요. 네, 촬영도 빨리 끝나고 그림에 있으면 수 있고. 그 파이널을 못 보게 신관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저기 오는데 어디를 보고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태프들도 그린에서 인물이 보기엔 오른쪽에 라이트가 좋은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만드는 건 좀 예를 들어서 왼쪽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들이 맞지 않으면 최종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그림을 보면 뭐 조명 기사님들 아 이쪽이구나 저쪽이구나 하고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 덱스터가 만든 영화 속 VFX와 VR 사업 부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한 그 승리호에 대한 특수효과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네. 특수효과가 너무 잘 어우러진 거예요. 전혀 유치하지도 않고. 네.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영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반응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사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같이 이렇게 VFX나 시각 효과를 하는 사람들에는 결국 SF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는 네. 작품들을 하고 싶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반응들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들 저희 뭐 다 조사해서 막 보고 네네네네. 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한 시간에 대한 특히 퀄리티에 대한 뭐 이런 거 흠잡을 데 없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이걸로 통해서 실은 일에 대한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이건 VFX 예산이 얼마나 들겠냐 이런 식의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승리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만든 걸로는 헐리우드의 한 4분의 1? 그래요? 예. 제작비 자체가 원래 국내 영화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한 300억 언더 정도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VFX를 쓸 수 있는 게 한 20% 정도. 예. 근데 이 기생충 여기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기생충을 봤는데 특수효과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에 있는 사건들을 어느 집을 빌려서 하기에는 집주인이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그 동네에서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보통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없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실제 그 감독님의 동선을 만들어서 1층, 2층은 필요 없으니까 1층만 짓고 2층부터 그 다음에 정원신 보셨으니까 네네. 정원신의 바깥 부분, 동네 네네. 부분은 전부 다 CG고요. 그리고 지하실 자체도 실제로 그 건물 밑에 있는 게 아니어서 CG로 다 따로따로 찍은 걸 연결하는 장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크로마키 뭐 이런 거를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네네. 안에 있는 그 장면들이 전부 다 CG 처리됐다는 그렇죠. 거죠? 1층만 실제로 만들고 1층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CG로 만든 특히 뭐 풀샷일 때의 2층 집들 2층에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원래는 없는 것들을
저희들이 만든 거죠. 아니 그러면 1층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1층은 최소한 이제 배우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공간들이 되니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 때 아까 네네. 설명드렸던 그럴 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실제로 연출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럼 미술팀하고 최소 여기까지 만들자. 집을 다 만들면 이것도 돈이니까 여기까지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익스텐션해서 CG에서 처리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게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생충도 전체 영화가 한 2,000커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500커트 정도가 다 CG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세트를 짓는 잔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특히 그런 고급 저택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네네네. 비용이 들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기간도 짧아지고 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네. 특히 이게 이제 큰 상을 받았잖아요. 이 예, 영화가.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도 해외에서도 많이 알겠어요. 사실은 기생충 가지고 CG를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죠. 네, CG가 있는 줄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너무 깜짝 같아갖고 예, 아마 그게 저희들의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500커트나 들어갔는데 저건 CG가 전혀 어디에 쓰였지? 어떤 분들은 앞에 나오는 고양이 CG로 했나? 이런데 네네. 고양이는 실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 깜짝같이 속였다. 아니 없는 거를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제인 것 같은데 놀랐습니다. 여러 작품들을 일단 하셨잖아요. 그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도 있을 거고, 예. 가장 좀 난이도가 이건 굉장히 높았다. 예, 예. 이런 장면도 작품도 있을 텐데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네네네. 모든 제가 참여한 작품은 전부 다 애정이 있고 네네. 예, 다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요. 특히 한동안 3D 붐이 불어서 네네. 제가 중국에 이제 서극 감독님과 용문비갑이라는 작품을 예, 했습니다. 용문비갑. 예, 그게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시아의 뭐 금마장, 예, 홍콩 상도 영화제,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도 받게 됐고 그때는 지금하고는 또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컴퓨팅 파워가 많이 딸렸던 네네. 시절이었고 뭐 예를 들면 오프닝에 처음에 나오는 한 1분 정도의 오프닝이 있는데 그 오프닝에 저희들이 이제 영화는 1초에 한 24프레임 그렇게 나오는데 그 한 프레임 렌더링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계산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저희 내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력, 기술진들, 이제 R&D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는 한 20몇 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공정을 안 만들었으면 그 영화가 완성을 못했을 수도 그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되게 제일 어려웠던 네. 작품 중에 하나라고 그 난이도가 제일 됩니다. 높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도 남지만 난이도도 가장 높았던. 네, 그 당시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험수였죠. 네. 또 중국 쪽 눈높이도 좀 네. 다른가요? 좀 보는 게? 판타지를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호 같이 SF 판타지 네. 영역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규모나 스케일이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산 정도인데 네네. 거기서 산 그래 보면 저희들의 한 10배 정도 되는 산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물론 판타지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걸 구현하려 그러면 컴퓨팅 파워도 그만큼 더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프리프로덕션 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던졌는데 좀 더 크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스케일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게 이제 뜨면서 덱스터를 주목하는 그 투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이게 메타버스랑 저희 덱스터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합성어인지도 아실 테고 가상 세계를 가지고 오는 건데 네네. VR 자체도 가상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네. 저희들 업계에서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나온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거는 20세기거든요. 92년도에 나온 얘기라. 근데 그것들이 개념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었지만 시장이나 환경 자체가 컴퓨팅 파워 자체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망 자체가 구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뭐 싸이월드 네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비주얼이 안 좋았고 조금 사용하기 불편했고 인터넷이 아닌 모뎀이라는 걸 통했어야 됐고 이런 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관심을 못 받은 거지 지금은 5G 시장에 이런 망들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미의 세포를 가지고 이게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앞단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테스트를 하는 뭐 그런 식의 사업들이 많은데 그 공고를 통해 가지고 조금 네이버에 유명한 유미의 세포들의 IP를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세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대화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어떤 게임도 가능하고 콘텐츠 생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저희들도 테스트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 곧 세상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유미의 세포 같은 경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네이버 인기 웹툰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보니까 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곧 이제 선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지는 이게 아마 처음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사실 게임 쪽에서는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드라마 쪽에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식의 시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조금 유명한 IP를 가지고 시작한 거는 저희들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에 또 이 드라마 분위기를 또 문화를 바꾸는 또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우리 덱스터가 맡았으니까 전혀 새로운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요즘 워낙 퀄리티도 높아지고 시청자나 관객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또 이제 눈높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덱스터의 해외 진출 현황과 신규 사업 또 향후 사업 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그 한안령 뚫고 이 중국의 43억 그 규모의 테마파크 수주를 또 하셨어요. 여기 또 신규 콘텐츠를 납품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력 쌓아온 VFX, 그러니까 영화 베이스로 하는 VFX 기술력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해서 한 4, 5년 전 한안령 이전에 그 완다에서 진행하는 테마파크의 한 3군데 저희들이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글로벌로 북미나 그 유명한 데를 제끼고 저희들이 수주를 하면서 약간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경험해왔던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그 노하우를 얹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니 되게 좋게 봐주셨고 그 결과도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연결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이런 거 했다라고 해서 확대를 했었고 지금 중국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죠. 테마파크라는 것 자체가 너무 헐리우드나 서양 쪽의 전유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시아 쪽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덱스터에 많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그 작품 이외에 한 2개, 3개 정도는 계속 이어져서 얘기가 또 오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더 많은 물량들이 저희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또 덱스트의 또 호재거리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있잖아요. IITP. 거기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여기 지난달이죠. 여기 사업에 대해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가능할까라는 거가 먼저 공고가 나오고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 선도 업체 쪽에 많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홀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전자연구원이나 문화예술기술재단 이게 컨소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드웨어를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가 잘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획들 그다음에 이제 포맷이 바뀌니까 그런 홀로그램에 대한 영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게 됐고요. 아마 지금 되게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것도 참 큰 건데요. 예, 그죠, 예. 대표님? 그대로 이제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셨어요. 드디어 예, 실적이 예.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 고생을 뚫고 이제 하셨는데, 덱스터의 이 중장기 로드맵, 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VFX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베이스를 잘 다졌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을 통해서 덱스터의 기술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최근 뭐 이제 승리호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검증을 받은 것 같고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의 다른 컨텐츠들을 어떻게 생산할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VR, AR, XR, 뭐 지금 글로벌 OTT 플랫폼들 이런 데 들어가는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의 이제 미래 목표는 단순히 VFX 외주 수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에 맞는 장르들 SF 장르나 뭐 스릴러물이나 판타지물 이런 장르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의 전체 공정을 생산을 해서 외주 수주 이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런 준비는 다 마쳤고 사실 승리호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기획이 안 돼서 못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 전에 누군가 기획을 했다면 조금 더 빨리 세상에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글로벌을 통해서 되게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기획력들은 또 세상에 금방금방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사업 영역 확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덱스터가 워낙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뭐 원스톱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그게 전혀 뭐 불가능하거나 뭐 꿈인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각 파트별로 하나씩 이제 검증받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파트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일들만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표님, 그 앞으로의 우리 작품 계획은 어떤가요? 작품은 지금 김영하 감독께서 다음 달에 이제 크랭크인하는 이제 더 문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것도 약간의 판타지가 섞인 이제 뭐 제목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달과 지구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로는 그 다음에 내년이죠. 신과학의 3, 4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뭐 비밀 유지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각종 플랫폼에서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메인은 OTT 플랫폼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준비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나 XR, VR, AR 이런 쪽 사업들도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완공이 될 목표이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한류 K 콘텐츠 바람이 불고 있죠. 이제 영화 시각특수 효과에도 KVFX가 뜹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덱스터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